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차시 수업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책에는 이제 75쪽에서 80쪽 사이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일부분만 한번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내용을 할 겁니다. 내용은 일단 삼각함수의 그래프예요. 삼각함수 그래프인데 삼각함수는 일단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를 말하는 거죠.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 뭐지 다항함수나 지수함수 이런 거 갖다가 이제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제 함수표 이용해서 네 함수값 1, 2, 3 돼 있으면은 하나, 둘, 셋 뭐 어떤 값 넣어가지고 점을 찍어서 네 이게 유추는 가능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삼각함수는요. 이제 값을 유추해낼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 표만 하더라도요. 1사분면에 있는 값은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제2사분면에 있는 값은 3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 6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네, 0 아니면 직각 2분의 파이, 파이 같은 이런 값들로만 이제 유추를 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우리가 이제 점을 찍어 보면은 네, 요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를 알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컴퓨터로 이렇게 이제 그린 값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물론 이제 뭐 미리 가져와 가지고 스포가 돼서 어쩔 수가 없지만 네, 이렇게 이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모양이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없다라고 해보세요. 없다라고 하면 네,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유추는 해볼 수 있겠지만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정근선이 이제 과연 그게 될지 안 될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유추를 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네, 아닌가요? 네, 어쨌든 네, 그렇기 때문에 유추를 해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네, 값을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값이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값을 이제 가지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 알아볼 것이고요. 네, 그 값을 이제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모양을 판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함수의 성질, 삼각함수의 성질을 갖다가 한번 알아볼 생각이에요. 네, 그러면 먼저 이제 삼각함수 값이 이제 좌표 평면에서 어떤 값과 대응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실수 세타에 대해서 반지름이 1이고 중심이 원점인 원을 우리는 단위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원을 단위원이라 하는데 그 단위원과 점 A 1,0에 대하여 각 A, O, P가 세타가 되는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의 반지름이 1이 되니까 점 P의 X좌표는 코사인 세타가 되고 점 P의 Y좌표는 사인 세타가 됩니다. 네,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이 되니까 이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은 P에 있는 X값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P의 Y값, Y좌표는 이제 사인 세타 값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P가 이제 똑같은 이렇게 속도로 돌아갈 때 그러니까 요 속도로 돌아갈 속력으로 돌아갈 때 있는 여기 있는 x 값이 코사인 값이 된다는 거고 y 값이 사인 값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지오지브라로 그래프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지오지브라에서 저는 지금 사인 함수를 그려볼 겁니다. 네, 사인 함수는 아까 전에서 설명했다시피 여기 있는 단위원 단위원이 원래 이제 중심이 이제 원점이 원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옆으로 이제 빼놨습니다. 여기 있는 단위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대해서요. 네. 여기에 있는 y 값이 사인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y 값의 이제 호의 길이, 우리 호도법으로 하니까 여기 있는 호의 길이를 갖다 세타라고 하면 세타를 x 좌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단위원의 y좌표, p의 y좌표가 이제 사인 값이 남았죠. 이게 이제
x, y를 가지게 되는 함수가 여기 있는 c 값이 이제 사인 함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세타를 이제 늘려보고 줄여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기 있는 b' 높이가 이제 사인 값이 되는 거죠. 함수 값이 되고, 그래서 그 값이 이렇게 이제 점을 찍어 봤을 때요. 네, 이런 모양이 됩니다. 네, 계속 돌려보면은 네, 모양이 되죠. 네, 이게 제가 지금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이까지 이제 점을 찍어 놓은 건데, 이 이후로도 이제 세타가 쭉 커지고 작아지면 이 모양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 믿어 의심치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주기함수라고 합니다. 설명을 이따가 해드릴게요. 네, 일단 눈에 보이는 사인 함수의 특징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요, 사인 세타, 사인 x나 사인 세타나 어쨌든 여기 있는 사인 세타 값은 사인 값은 단위원의 y좌표니까 무엇을 벗어날 수 없다? 네, 1을 벗어날 수 없고 마이너스 1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 있는 y 값이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은 1이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네, 이게 사인 값이 이제 원점을 지나면서 원점 대칭이다. 맞죠? 요만큼을 x라고 하면 마이너스 x만큼 갔을 때의 함수값은 네, x만큼 갔을 때 함수값에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른 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거를 눈으로 쉽게 볼 수 있죠. 이거를 좀 유식하게 쓰면 네,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적어 줄 수가 있겠네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원점 대칭이다. 사인 함수는 원점 대칭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기 함수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마이너스 2파이에서 0까지의 그래프의 형태나 0에서부터 2파이까지의 그래프 형태가 똑같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이게 이제 주기 함수라고 하는 건데, 책에서 보면 이제 76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네, 나중에 일단 말씀드릴게요. 76쪽 맨 밑에 있는 문단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네, 이게 근데 여러분 마이너스 2파이에서 0까지 꼭 이렇게 이제 값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요. 네, 보기 좋으려고 이제 한 거고요. 만약에 이제 뭐지? 마이너스 2분의 3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있는 요 모양도 사인 함수에서 똑같이 이제 요 뒤에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다. 그죠? 어쨌든 여기에 있는 길이 중에서 이제 제일 작은 값을 우리가 이제 주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주기가 2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식으로 쓰면 이제 사인 2파이 플러스 x 값이 사인 x 값이랑 같다 라고 하는 네, 그런 성질이 있겠다. 그죠? 네, 76쪽에 밑에 문단 일반적으로 붙어 있는 부분 설명 네, 언제 설명해야 될지 참 애매했는데 일단은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주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주기 함수라고 하는 정의가 주기 함수의 정의가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함수 f의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의 x 플러스 p 함수값이 fx 함수값이랑 같아지게 되는 0이 아닌 상수 p값 중에서 가장 작은 양수 p값 이거를 우리가 주기라고 하고요. 요렇게 이제 만족하는 이 함수 f를 우리는 주기 함수라고 합니다. 네, 이 식은 이거 보면은 뭐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네, 이거를 굳이 말로 표현을 하자면 함수값이 일정한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반복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한 식이다 라고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그 사인 함수는 어때요? 사인 2파이 플러스 x 했던 그 함수값은 이제 사인 x 함수값이랑 이제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인 굳이 2파이 뿐만 아니라 4파이일 때도 어때요?
이 함수 값이 똑같고 6파이일 때도 똑같고 8파이일 때도 똑같고요. 네, 나 똑같이 마이너스 2파이일 때도 똑같거든요. 네, 그렇게 될 때 거기에 있는 p 값 중에서 제일 작은 양의 양수 값을 우리가 주기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이제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코사인 함수 그래프는 단위원의 x 값을 이제 y로 두고 여기 있는 호의 길이를 이제 x 값으로 x 좌표로 두는 함수를 말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c 값이 이제 코사인 값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될 때 여기에 있는 c 값이 이제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상당히 조금은 불편하죠. 네, 단위원에 있는 여기 있는 x 값이랑 여기 있는 네, y값이 이제 같은지 눈으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 쉽게 하려고 제가 회전 이동을 걸어 놓겠습니다. 점을 중심으로 회전, 여기 있는 대상을 전부 다 선택해서 네, 이거를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려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빨간 선이랑 여기에 x 값이랑 이제 똑같은 값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D'의 y 값이랑 그 다음에 여기 c 우리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갖다가 나타내고자 하는 요 c 값의 y 값이랑 똑같게 되는 걸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똑같다라고 겹쳐지는 거 이제 눈으로 보이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c 값의 x 값은 세타, 네, 호의 길이입니다. 고도법을 했을 때 호의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y 값은 코사인 세타 값은 x 값인데 여기 눈으로 보기 쉽게 D'의 y 값으로 나오게 됐네요. 이거를 세타를 돌려 보겠습니다. 세타를 점점 이제 크게 해보면 이런 모양이 되고 점점 작게 하면 네, 똑같이 이런 모양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코사인 x, y는 코사인 x, 코사인 함수도 네, 주기 함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네, 사인 했던 것처럼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코사인 세타 값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1, 최대값이 1. 왜냐하면 단위원의 x 값이니까 제일 커봐야 제일 커봐야 1 값이고 제일 작아봐야 마이너스 1이네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기 함수니까 코사인 2파이 플러스 x 값이랑 코사인 x 값이 같다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2파이에서 0까지의 있는 요 함수 형태랑 0에서부터 2파이까지의 함수 형태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네, 대칭이 어디에 대칭입니까? 여기 있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y축 대칭이니까 일단 0,1을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여기에 x만큼 온값 마이너스 x까지 온 여기 있는 함수 값이 어때요? 같다 맞죠? 그거를 갖다가 좀 유식하게 표현하자면 코사인 마이너스 x 값은 코사인 x 값이랑 같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둘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탄젠트 세타가 좌표평면상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의의 실수 세타에 대해서 단위원과 각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의 교점을 P, A, B라고 하자. 그럴 때 직선 OP와 직선 X는 1의 교점을 T라고 하겠습니다. 즉, 원점 O와 이제 단위원상에 있는 점 P를 잇는 요 직선이 있겠다, 맞죠? 요 직선과 X는 1, 요 직선, 요 이제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을 T라고 합니다. 그럴 때 t의 y좌표가 뭐가 나오냐? 탄젠트 세타가 나와요. 그러니까 p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OP를 갖다가 끄면 네, x는 1이라고 하는 요 직선과 만나는 점에 y좌표는 전부 다 탄젠트 세타가 된다. 그래서 네, 여기서부터 x축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이 부분이 이제 탄젠트 세타의 y값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오지브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탄젠트 세타 그게 이제 x는 1 이렇게 x는 1이라고 하는 직선과 그 다음에 OP 직선 OP를 이었을 때 이 교점의 y값이 이제 탄젠트 세타라고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뭐였어요? 여기 이렇게 이제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a, b 되어 있을 때 a분의 b 값이 네, 탄젠트 세타였다. 그죠? 탄젠트 세타 값이었는데 그럴 때 요 이제 밑에 있는 요만큼 x 대 a 대 b 요 이제 닮은 b는 요렇게 이제 큰 직각삼각형에서 1대 요만큼 높이만큼 요 이제 b가 똑같게 되겠다. 맞죠? 그래서 요 높이가 이제 a분의 b가 되고요. 요 값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탄젠트 세타 값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높이가 이제 탄젠트 세타랑 같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요 세타, 요 세타 값에 따라서 이제 요 y 값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워주고요. 여기 이제 수직선이 아니라, 요거를 넣으면, 네, 여기 세타, 호의 길이에 따라서 이제 x 값이 움직이게 될 때 여기 있는 높이, 빨간색 부분의 y 값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네, 세타 값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요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좀 빨리 찍어도 상관없겠죠. 그죠? 네, 이렇게 y 값에 따라서 세타에 따라서 이제 y 값이 이런 식으로 이제 찍히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여기에 보니까 정근선이 있다. 맞죠? 탄젠트 세타는요, 코사인, 사인의 이제 이거랑 이제 좀 다르게 뭐가 있냐 하면 이렇게 이제 정근선이 있습니다. 점선 찍으니까 네, 그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근선이 있게 됩니다. 정근선이 어디에 있어요? 네, 2분의 파이 있고, 아니면 2분의 3파이,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뭡니까? 2분의 파이에서 얼마만큼요? n 파이만큼 이제 더해지는 값, 그러니까 n은 이제 정수인데 요렇게 이제 더한 값만큼 x는 2분의 파이 플러스 n 파이 한 만큼 이제 정근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질이 있냐?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x만큼 멀어진 값이랑 마이너스 x만큼 멀어진 값의 함수값을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게 뭐죠? 부호만 다르고 이제 절대값은 똑같다. 맞죠? 그걸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부른다 했었죠? 네, 원점 대칭이라 한다 했었죠? 그래서 식으로 어떤 식으로 씁니까? 탄젠트 마이너스 x 값은 마이너스 탄젠트 x랑 같다 라고 이제 되어 있다. 맞죠? 그리고 요 탄젠트 함수는 얼마만큼? 파이만큼의 주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죠? 네, 파이만큼 이제 똑같은 함수값을 이제 가지게 되기 때문에 주기가 이제 파이다 라고 하고 식으로 쓰면은 탄젠트 파이 플러스 x, 이 값은 탄젠트 x 값이랑 같다.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는 최대값, 최소값이 있었는데요. 탄젠트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최대값 없죠. 그 다음에 최소값도 없습니다. 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탄젠트 함수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 마지막 정리입니다. 삼각함수의 성질, 각각 함수,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사인 함수는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값이었습니다. 즉, 사인 x,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sin x 함수값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y는 sin x의 그래프는 원점 대칭이다. 즉 sin의 마이너스 x 넣은 값은 마이너스 sin x랑 같다 라고 하는 요 성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기가 2파이인 함수이다. 즉 sin x 플러스 2n 파이는 sin x다. 단 n은 정수.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었다. 맞죠? 네, 주기 함수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냅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 있는 2파이 이것이 이제 주기가 되는 거고요. 네, 주기는 앞에서 뭐라 했었죠? 네,
f의 x 플러스 p는 fx를 만족시키는 0이 아닌 상수 p 값 중에서 가장 작은 양수값, 이거를 주기라고 한다고 했었다. 그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x 함수, 요 함수의 성질을 살펴보면 코사인도 내나 어땠습니까?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었고 지역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즉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코사인 x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는 y축 대칭이었습니다. 네, y축 이런 식으로 y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x 값이랑 이제 코사인 x 값이랑 함수 값이 같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주기가 2파이인 함수이니까 코사인 x 플러스 2파이 n은 코사인 x다. 이렇게 이제 식이 나왔었죠. 네, n은 정수고요. 네, 네나 이제 여기서 이제 주기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y는 탄젠트 x, 요 함수는 정의역은 정의되는 곳에만 정의가 되는 것이다. 그죠? 정의되는 곳은 어디에서? 정근선이 아닌 곳에서만 이제 정의가 됐었다. 그래서 x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아닌 모든 x에 대해서 정의가 되고,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었습니다. 즉 최대 최소값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정근선은 앞에서 정의가 안 되는 그곳,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였고요. 그 다음에 이 탄젠트 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었습니다. 즉 탄젠트 마이너스 x 값이랑 마이너스 탄젠트 x 값이랑 같다. 그리고 주기가 파이인 주기 함수이다 라고 돼서 탄젠트 x 플러스 n파이는 탄젠트 x랑 같다 라고 하는 거까지 정의가 된다. 맞죠? 그리고 앞에서 이제 요 그래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요, 이제 사인 x를 갖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보면 이 값은 코사인 x가 되거든요. 네, 그래프만 살펴봐도 이제 나타나집니다. 어쨌든 요거까지 이제 정리를 해 두시면 다음 수업 시간 할 때 이제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요 이제 그래프의 모양을 눈으로 익혀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왜 이리 금방 되노? 눈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인 함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0,0을 지나면서 원점 대칭으로 이렇게 이제 사이클이 돌고요. 코사인 x는 0,1을 지나면서 y축 대칭으로 되면서 이렇게 사이클을 돌고, 탄젠트 x는 원점 대칭이면서 2분의 n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것들을 정근선으로 가지면서 이렇게 이제 좀 급해지는 이런 이제 경사를 갖는 곡선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요거 값을 요렇게 이제 평행 이동하면, 그러니까 2분의 파이만큼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해주면 코사인이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 두세요. 네,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